자, 제7회 상권문 수업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7회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26번서부터 가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지구 상권을 결정하는 데는 요소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이제 지구 상권은 이제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상업시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교통체계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권의 특성 및 범위도 들어가고요. 근데 고객들의 감성 요소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뭐 서비스 시설의 집적도 및 성격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없는 거는 이제 유동객 수 이런 거. 이 고객들이 감성 요소를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볍게 우리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7번 갑니다. 자, 다음 도심 입지에 관한 내용 중 입지 선정의 기준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4번이 정답인데요.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접근성 정도 이제 물어보는 거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은 이제 도로 또는 대중교통, 자가용이 접근용이 이런 것들이겠죠. 뭐 임대비용 창업자의 개인 환경과는 상관이 없겠죠. 잠재 고객에 대한 우리가 도심 입지에 관한 내용 입지 선정 기준이 잘못된 거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잠재 고객 여부는 잠재 고객이 충분한가를 이제 여부지. 그다음에 동일 업종군의 이제 분포, 경쟁 점포 조사, 가시성이라는 건 이제 간판 점포의 위치, 고객층에 대한 성향이라는 것은 고객의 재산, 그다음에 이제 학력, 성별 및 연령별 구성분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28번도 계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출제가 계속 된다는 자체는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상업지의 입지 조건의 성격이 다른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물리적과 사회 경제를 계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사회 경제인데, 집안의 고조, 땅의 집안의 고조 및 택지에 대한, 땅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자, 도시나 상업지역이 선택되면 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통 이따 우리가 이제 뭐 3번 같은 게 조금 여기 이제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전망 있는 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이 약 6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닌 잠재적 1년 매출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염리 이 문제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 장소에서 점포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 매출 추정 방법에는 이제 경쟁점의 매출 또는 같은 인구, 산업 형태, 고용 인구를 가진 점포의 연간 매출을 참고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재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고객이 구매 관습과 취급 상품의 그 종류는 부지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예를 들어서 식료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은 고객 주거지와 가까워야겠죠. 그 다음에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쇼핑센터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수라든지 시간당, 주당 고객의 통행량 및 통행의 유형은 이제 점포의 위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겠고요. 소매업자는 4번, 인근에 있는 경쟁점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형태의 점포는 중심 쇼핑구역 내 혹은 또 큰 쇼핑센터 내에서 자리 잡는 것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고객들은 이제 혼잡 혹은 도로교통의 완만한 흐름과 도로 폭등에 의한 점포 방문이 방해되지 않아야 되고, 경사나 막다른 돌목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0번을 전 찍습니다. 30번은 이제 별표를 2개 쳐놓으시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좀 나왔죠. 모의고사에. 그래서 별표 2개 표시를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30번은. 그래서 30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도시에 인접한, 다음 중 대도시에 인접한 위성도시 박스. 위성도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품목은 채소류, 간단한 의약품, 건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이미 모든 상권이 형성된 상황에 멀지 않은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위성도시에 쉽게 상권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전지라든지
뭐 식료품, 간단한 의약품 같이 가격이 좀 높지 않으면서 필수품인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도시에는 생필품을 위한 식료품이라든지 식품류라든지 편의품 등의 상권이 또 형성된다는 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자, 31번. 다음 중 지역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제 인구 규모, 행정기관 집적도, 공공기관 집적도, 업무기능 집적도 같은 게 이제 지역 상권이에요. 근데 배후 상권에 대한 규모, 배후 상권의 규모는 개별 점포 상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볍게 보시고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으로 가시면, 자, 요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32번은 넬슨이죠. 별표를 뭐 저는 2개 정도 칩니다. 넬슨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2번에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다음은 넬슨이 주장한 소매상점 입지 8가지 원칙이 있죠. 중에서 그 일부를 발췌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를 참조해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나열하는 것을 고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상권이 된다. 그럼 상권의 잠재력이죠. 앞으로 이게 가능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도.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접근 가능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서로 보완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에 양립하면 유리하다는 건 서로 매출액을 주고받는, 우리가 보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립성. 고객 주거지와 기존 점포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중간을 저지해서 뺏는 거고, 비슷하거나 같은 점포가 몰려있는 경우는 이거 바로 누적적인 그 흡입력이죠.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한약방이 따닥따닥 붙어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모여있으니까 더 우리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따진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제 가로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3번은, 자, 우리가 홈디포 등 카탈로그 필러형 소매점에서 적합하며 대형 점포는 물론 소수의 소규모 전문점도 입주하고 있는 형태의 쇼핑센터는, 자, 이건 우리 파워센터라 그래요. 파워센터. 파워센터. 센터. 그래서 센터, 파워센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전문센터라고도 합니다. 전문센터. 그래서 할인점, 할인 백화점, 창고형 클럽 등을 포함해서 대형 점포들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파워센터, 전문센터다. 그래서 33번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4번. 또 냈네, 또 냈어.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6회랑 똑같죠. 다음 상업지 입지 조건의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사회 경제적이고 3번은 집안 고조 및 획지 현상은 물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또 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은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다음 중 유통 집적 시설에 유리한 입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일단 유리하다면 간선도로망이고 지역이 최소 주차장은 말도 안 되죠. 주차장이 커야 되죠. 항상 문제가 주차 문제잖아요.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핵점포의 존재, 그 다음에 독립상권의 성격, 교외지역, 이게 유통 집적 시설에 유리한 입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도 별표 쳐놔야죠. 앞쪽에서 이제 풀어봤죠. 그래서 얘는 중심상업지역은, 자, 중심상업지역의 특징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서부터 틀렸네요. 우리가 무계획입니다. 무계획성이고, 우리가 자연 발생 쪽으로 형성이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연 발생 쪽이고 또 뭐가 또 핵심적이에요. 우리 규칙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입지 구조가 굉장히 이제 그 불규칙적이다. 그래서 문화, 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잡아야죠. 그랬더니 1번에 보시면 계획적이 틀렸죠. 무계획이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입지 구조가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게요. 자, 높은 집가로 인해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어 건물이 고층함이 가밀화된다. 자, 이거는 중심상업지역은 집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집약화, 토지 이용 집약화라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어려운 건데, 자,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키죠. 그럼 토지 단위당 노동과 자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대곡선을 본다면 집가가 있고요. 자, 도심에서 이 도심이 이제 중심 업무지구 CBD라는 얘기죠. 그럼 도심에서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는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집가 구조가 이렇게 집가 구배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라는 것은 땅의 면적은 같지만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집약화라는 말을 씁니다. 조방화가 아니에요. 만약 여기다가 조방화하면 안 되겠죠.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입니다. 집약도를 낮추는 게 조방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고층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층화 된다. 맞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높은 집가로 인해 토지 이용 집약화로 건물이 고층화 가밀화 나타난다. 자, 우리가 주말이나 야간에 도심 공동화, 유동 인구의 감소로 매출이 저조된다. 자, 앞쪽에서 나왔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조금 얘기한다면 이제 이 직주 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거죠.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직장의 도심이 중심 업무 지구가 집가가 높기 때문에 주거지를 외곽에 둘 수밖에 없죠. 싸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밤만 되면 뻥 뚫리는 게 공동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심화, 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도넛 현상이죠. 이 뚫린 모형이 도넛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는 배드타운에서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죠.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이 저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직주분리에 대해서 결과로 인해서 이 교통체증이 또 발생하고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또 심각하게 잘 몰리니까. 그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인하기 위한 지역이면서 대중교통의 중심지역이고 자동차와 도보, 통행인구도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37번 갈게요. 자, 편의점은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주택가의 위치에서 24시간 영업으로 주로 생활필수품을 팔아요. 소매점의 한 형태인데 편의점이 제공하는 편의성을 잘못 연결한 것은, 자, 이거는 당연히 5번을 한번 가보세요. 구색의 편의성은 이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점포보다 많은 구색을 갖추고 있다. 자, 편의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 소비자가 생활하면서 별도의 재고를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색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렸습니다. 5번이죠. 틀렸죠.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데는 어때요? 우리 대형 할인점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편의품은 아닙니다. 정답은 5번.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 빈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수량 조절해서 편의할 수 있죠. 생산 또는 배송 수량과는 다르게 형성되는 구매 수량을 조절해서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매의 편의성, 소비자가 긴급히 필요한 상품만을 신속하게 구매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소적 편의성, 다른 소매상과 달리 주택 인근에 위치해서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기가 편리하죠.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24시간, 영업시간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 24시간 영업한다는 게 가장 편의점의 제일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8번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뭐 이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박스 안에 내용을 읽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자, 갑니다. 자, 대량 점포의 점유율은 대체로 일정하게 안전화되므로 상권 인구를 전제로 매장 면적을 증대시키면서 좀 최상성이 낮아지는데 대체로 그 인구가 5만 이상이에요. 5만 이상. 그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죠. 5만 이상.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인구가 5만 이상 도시에 대한 대형 점포의 출점은 그 도시 상점가의 상권 인구 증가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형 점포의 출점 기회도 증가한다. 이로 인해 그 지역은 상업 집적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한 5만이라는 것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에 5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대형 점포의 출점은 그 도시 상점가의 상권 인구 증가를 가져와서 따라서 소형 점포의 이제 출점 기회도 증가한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은 상업 실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9번은 다음 중 상권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자, 정답은 이제 39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2번.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상권 조사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제 상권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한다. 세분화는 이제 사람을 세분화하겠죠.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점포의 기본 환경 조사도 맡고 입지의 개발 전망도 따져보고 주거지와의 거리인데 자, 우리가 유동인구 및 주변 상권 관계를 미고려하나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깁니다. 40번 갑니다. 자, 40번은 이제 독립 입지 또 나왔네요. 40번.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40번.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다음 중 독립 입지가 적합한 경우가 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목적 구매 상품을 취급하는 자, 독립 입지는 자, 이건 2번이 틀렸죠, 당연히. 어떤 목적 구매 상품을 취급하겠죠. 목적 구매 상품을 당연히 취급하고요. 어때요? 이거는 당연히 대규모 소매점이죠. 소규모 소매점이 아니죠. 대규모 소매점이다. 이렇게 봐야죠. 대규모 소매점이다. 이렇게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는 소매점이죠. 그 다음에 하여튼 독립입지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외곽이 떨어져 있는데 소규모가 되면 안 돼. 대규모죠. 독자적으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갖춘 소매점이 되고 그다음에 물류 네트워크상의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특정한 위치가 또 요구됩니다. 독자적인 점포 운영 정책을 또 실시할 필요가 또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1번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41번 앞쪽에서 집심이라는 게 나왔죠. 우리가 6회에서는요.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볼게요. 41번. 공간균배 원리에 따른 다음 중 은행, 금융기관. 자, 은행과 금융, 여의도 가시면 은행, 금융기관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이나 가게 되면 유명 가구점이 있잖아요. 자, 이건 집재예요, 집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집재라는 것은 어때요? 동일업종끼리 모인다는 얘기죠. 모인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집재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내용이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베버의 이 공업 입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지향 앞쪽에 소매 점포에 적당한 것은 시장 지향이 맞죠. 근데 이제 공업 입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시장 입지에 대한 설명 자, 어떻습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42번은 이 부패성이 심하거나 신선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입니다. 제품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품은 자, 이건 두 가지예요. 원료 지향형 아니면 시장 지향형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중량 및 부패가 늘어나는 산업 및 교통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경우에 입지한다. 원료가 단순하면서 동일하고 무게가 무거우며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복잡한 제품이 입지된다. 야, 이거 진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조금 제가 강의를 좀 더 드릴게요. 물론 이게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되는데 이게 원래 입지에서 얘기하는 이 베버의 학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공업 입지입니다. 상권 분석도 입지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자, 42번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업 입지론을 얘기를 해요. 공업 입지. 자, 베버라는 학자가 이제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다시 수송비 지향이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 자, 시장이라는 자체는 소비지거든요.
소비지. 그래서 수송비를 절약한 쪽으로 가는 거죠. 지향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강의를 드시는 책걸상이 제품입니다. 이 앉아 계시는 이 책상에 대한 이 원료가 원목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은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려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원료가 무거워요. 그럼 원료가 무거우게 되면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소비지인에게 좋다는 거죠. 제품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량 감소 산업하고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중량이 감소한다는 건 지금 어떻게 돼요? 원료는 무거운데 제품이 가볍죠. 그럼 원료질이 있어야 돼요. 원료산지. 중량 증가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원료는 조그만데 제품이 더 무거워요.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경우는 따게 되면 물과 공기, 보편원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지가 낮습니다. 시장지. 그래서 원료 쪽에 비중이 많으면 이게 원료지, 제품의 비중이 많으면 시장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키를 잡는다면 부패성이 심하거나 신선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은 이거는 시장지향입니다. 자, 원료는 부패성이 심한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 원료예요. 예를 들어서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꽁치를 잡으면 여름철에 부패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료지향이 낫죠. 근데 부패하기 심하거나 신선도가 유지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품은 제품 완제품이죠. 그래서 빵이나 우리가 빵이나 이제 그 어때요? 두부 같은 건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중량 및 부패가 늘어나죠. 중량 증가 산업이잖아요. 그럼 이거 중량이 증가하니까 제품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한 수송비, 교통비를 절감하려면 시장지향이 낫겠죠. 그다음에 원료가 단순하면서도 동일하고 무게가 무거우며 생산 필요한 원료가 복잡한 제품이 입지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 지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업 입지는 시장 지향 입지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재고의 확보가 필요한 제품, 또 소비자와의 접촉이 많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시장 지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정답은 이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웠죠. 그래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42번의 정답은 우리 5번이 됩니다. 자, 시장장요. 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가 입지 자체가 이제 보통 상권 분석이기 때문에 상업 입지가 많이 나오죠. 상업 입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탈러, 허프, 데일리, 컨버스 이런 학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베버라는 학자에 대한 수송비도 우리가 공장 입지도 중요하니까 상권 분석을 또 해봐야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5번이 되겠고요. 43번으로 갑니다. 자, 43번은 경쟁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상권에 있어서 업종이 같으면 일단 경쟁업체로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업종이 같다고 해서 모두 경쟁업체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왜냐하면 상품 분석을 세분화하면 상호 간에 또 주력 상품이 다른 경우에 경쟁업체보다는 또 양립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소매업의 집적과 함께 중심 상권까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경쟁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좀 틀렸다고 봐야 돼요. 일단 경쟁업체를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상품을 세분화하여 타 점포와 상생할 수 있는 차별성과 양립성을 추구해야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판촉 행사에 대응할 만한 판촉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또 인하하거나 또 어떻게 돼요?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점포 상호 간의 경쟁 관계만 힘들게 할 뿐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렵죠. 자, 고객에게 경쟁점보다 우월한 유인을 또 제시해야 됩니다. 경쟁업자의 판매 활동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쟁업체보다는 어떤 게 또 우월하다, 우월한 유인,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가 좋다든가
가격 우위라든지,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위가 있다면 그 요인을 또 얘기를 해야죠. 경쟁점의 매장 규모가 자신의 매장보다 작으면 우선 다양성을 더욱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44번은 별표 표시 해주세요. 44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44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상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답부터 볼게요. 자, 4번이 정답인데요. 가격이 비교적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편의점은 상권이 넓습니까? 좁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좀 높으면 수요 빈도가 낮은 선매 전문품이 더 내구 소비재 등이 상권은 좀 넓죠. 상권의 크기로 본다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전문품, 선매품, 그 다음에 편의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차고 그 다음에 얘가 중차, 고차라고 그랬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전문품이에요. 전문품은 이제 고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차는 편의점이라는 자체는 편의품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좁죠.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편의품이 제일 좁고 얘네들이 넓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상권에 대한 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지만 가격이 비교적 낮거나 구매 빈도 왔다 갔다 여러 번 한다는 편의품은 상권이 가장 좁고, 가격이 비교적 높아요. 물론 선매보다 전문품이 더 높겠죠. 하지만 자주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 빈도가 낮으면 상권은 넓겠죠. 그래서 내구 소비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볼게요. 44번에 이제 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반드시 4번이죠. 그 다음에 1번.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업종, 업태, 점포의 크기, 상품의 종류와 상업 집적도, 교통 편의는 물론 상품 구성, 가격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 전략 등과 관련이 있다는 거 맞고요. 상권 범위는 항상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불변적이나 가변적이라고 했죠. 자, 소매 상권의 크기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에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 자, 작은 자본의 상권의 특징은 이제 상품의 다양과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에 용이하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갑니다. 45번 또 우리가 이 독립입지랑 연결되기 때문에 45번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44번의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죠. 자, 45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독립입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별표를 한번 쳐놓으세요. 자, 다음 중 의류 패션 전문점은 경영성과, 즉 매출액 및 수익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독립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말이 안 맞죠. 이 의류 패션 전문점은 노면의 독립입지보다는 비교 구매가 가능하므로 경쟁 점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집 입지 지역이 최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독립입지라는 상관이 안 돼요. 자, 의류 같은 경우는 여러 집을 골라서 사는데, 그러니까 독립입지하고 선매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류 패션 전문점은 노면 독립입지에 있으면 큰일 나요. 비교적 비교가 가능한 이 선매품으로서 우리가 가능하도록 이제 경쟁 점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지 군집 입지 지역이 최적이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2번. 의류 패션 전문점의 강력한 경쟁 업태의 하나로 백화점이 있으며 백화점의 인근 지역 혹은 백화점 내부에 입점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의류 패션 전문점은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의 인근, 슈퍼지역 쇼핑센터 등 대부분 쇼핑센터, 의류 전문센터, 테마 페스티벌 센터에서 영업성과가 더 좋겠고요.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의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 방안이 하나로 의류 패션 전문점 또는 체인화 사업과 자사상표 패션 상품에 대한 개발을 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플라의 성장과 국내외 패션 업계의 빠른 유행 조절은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 충동을 또 더욱 부채질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다시 상권 분석은 내용이 이게 문제가 또 적고
또 간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앞쪽에 와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앞쪽에 와서 84페이지 가시면 27번 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이제 도보 또는 대중교통 자가용의 접근 용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은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염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빈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업입지에서 입지 조건이 사회 경제와 물리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자, 어때요? 지금 뭐 사회 경제를 또 나눠서 나올 수 있겠지만 물리적인 요인을 계속적으로 내잖아요. 물리적 조건들을 좀 봐야죠. 집안, 고조, 핵지, 현상 이건 다 물리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번 우리가 대도시에 인접한 이성도시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품목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대도시에 이미 모든 상권이 형성된 상황에서 멀지 않은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여러 면에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상권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간단한 의약품과 같이 가격이 높지 않으며 필수품의 경우 위성도시의 상권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생필품을 위한 위주로 한 식료품, 식품류, 편의품이기 때문에 4번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도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도시에 또 적합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31번도 이제 뭐 별표 표시는 안 했지만은 지역 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점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배후 상권의 규모는 좀 개별 점포의 상권을 결정하고 나머지 거는 지역 상권이다. 32번 어떻게 돼요? 별표 2개 표시해놨죠. 넬슨입니다. 그래서 넬슨이 상권에 대한 잠재력, 접근 가능성, 양립성, 중간 저지성, 누적적인 흡입력, 성장 가능성 8가지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에 이제 적용시켜서 이제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8가지 원칙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넬슨의 8가지 원칙은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뭐 33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홈디포 등 카테고리 킬러형 소매점에 적합해서 대형 점포는 물론 소수의 소규모 점포점도 입점하고 있는 형태의 쇼핑센터는 그냥 파워센터, 전문센터, 그래서 할인점, 할인백화점, 창고형 클럽 등을 포함한 대형 점포를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같은 거는 유통 집적 시설에 유리한 입지, 뭐 지역 최소 주차장의 최대 같은 거는 뭐 너무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36번은 또 출제됐잖아요.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중심 상업지역은 계획적이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자연 발생적, 그 다음에 입지 구조가 불규칙적.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했지만 높은 집가로 인해 토지 이용을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 저층화가 아니라 고층화, 감이라. 주말에 야간은 도시공동화 현상이니까 뻥 뚫리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고 또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교통이 체증될 수 있고 주차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상업활동의 이제 중심상업지역은 많은 사람을 유인하기 유리한 지역이고 대중교통 중심지역, 자동차의 도보 통행 인구도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7번 같은 경우도 별표가 쳐있을 겁니다. 그죠? 편의점 중요합니다. 편의점은 이제 어때요? 편의점 자체가 염색하실 때 구색에 대한 올본의 편의성은 편의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매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뭐 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밤에 뭐 라면을 먹고 싶다. 근데 끓여 먹기는 싫어. 컵라면을 좋아해. 컵라면을 사 먹고 그 컵라면을 막 싸먹고 사 먹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컵라면을 또 먹으면 또 콜라도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또한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편리한 의약품도 이제 편의점에 좀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생활하면서 별도의 재고를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품목을 제품을 다 판매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것들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39번 같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권조사에서 고려할 사항에서 유동인구 주변 상권의 관계를 미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한다는 거. 다음 넘기시면 이제 제가 40번은 찍었죠. 그래서 독립입지는 어떻게 돼요? 이 목적 구매 상품을 지급하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다. 그죠? 독립입지가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5번과 연결시키면 의류 패션 전문점은 독립입지가 안 되죠. 비교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40번하고 45번을 묶으셔서 독립입지라는 자체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자,
자, 41번은 어떻게 돼요? 집재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는 거고, 4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부패하기 심하거나 이런 것도 나오면 원료 아니면 시장이나 제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장 지향을 찍어야 된다. 43번. 업종이 같다고 해서 꼭 모든 경쟁업체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또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4번. 자, 어때요? 우리가 가격이 비교적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편의점은 상권이 좁고, 가격이 비교적 높고 수요 빈도가 낮은 선매 전문품종은 상권이 좀 넓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7회 또 모의고사가 이것도 6회처럼 문제가 어떻습니까? 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어떨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좀 쉬운 건 또 쉬웠고, 또 중복되는 건 중복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7회 모의고사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짧게 진행되는 건 좀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8회 하나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정보인데, 마케팅하고 정보는 좀 모의고사 자체를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제 상권 분석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고 8회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